윤 대통령은 오후 3시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오후 1시에 화재 현장을 찾는다는 당의 공지가 먼저 전해졌고 윤 대통령은 당초 일정을 1시간 반 앞당겨 서둘러 서천 화재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장 점검 시간을 맞춰 자연스럽게 한 위원장을 만나 갈등을 푸는 제스처를 취하려 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 측은 대통령이 오는지 전혀 몰랐고 출발하고 들었다면서 대통령과의 만남이 미리 약속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일요일 한 위원장과의 갈등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타진하며 봉합을 시도해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정 갈등이 극한에 치달을 경우 자칫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눈도 많이 오는데 같이 타자면서 함께 전용 열차로 돌아오자는 깜짝 제안도 했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이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호응해 두 사람의 열차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불과 이틀 전 사퇴 요구를 했다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꼬인 것들이 풀린 건 맞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린 한 위원장도 각을 세우던 어제와는 달리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강희연 기자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오늘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만남, 원래부터 예정돼 있던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서천 방문 일정만 공지를 했고 이 취재진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윤 대통령도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만남 직전까지도 극한으로 치닫는 분위기였는데 일단 그 현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현장에선 한 위원장이 먼저 도착을 한 상태였는데요. 눈을 맞으면서 30분 가까이 윤 대통령을 기다렸고 또 화재 현장을 걸을 때는 두 사람이 밀착하는 모습도 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렇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생중계하게 되는 게 경호관례상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원래 대통령 외부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행사가 다 마친 뒤에 영상이 공개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생중계가 되다시피 하면서 이 경호 장비를 든 경호원 모습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 자체가 좀 전에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일정을 조율해서 이번 만남을 성사시켰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당 지도부와 갈등이 있었을 때 보여줬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화해에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총선을 앞두고 한 위원장과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사천 논란으로 한 위원장을 압박했지만 오히려 당무 개입이란 비판이 나왔고요. 또 당내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친한계가 생겨나는 분위기입니다. 이 중도층에게 민감한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한 위원장에게 힘을 싣기 시작한 건데요. 반면 이 한 위원장 비판에 앞장섰던 이용 의원은 이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등 친윤계 의원들은 일단 목소리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의 갈등 완전히 봉합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봉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런 거취 문제라든지 김 여사의 리스크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당 바깥에서 전망하듯이 총선이 다가오면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동아일보 이렇게 전했네요. 불신 앙금 여전하지만 분열은 공멸이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시적 봉합 수순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라고 하고요. 일시적의 방점이 찍히네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이다. 역시 표심, 여기 총선에 악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권 분열에 따른 총선 패배 시에는 국정 동력의 급격한 악화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봉합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뜻이다. 이유가 있어서라는 거죠. 총선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밝힌 코멘트가 인상 깊습니다. 한 위원장도 용산을 더는 자극하려 하지 않으려는 흐름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만남을 잘해보자는 자리였다는 대통령 설명 바로 이튿날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정면 반박했던 한 위원장인 만큼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뇌관은 여전하다, 여전히 살아있다, 불씨가 살아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경향신문은요,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분석해봤는데요. 일단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아바타 평가를 받던 것에서 벗어나서 홀로서기 효과를 일부 얻었다. 그리고 총선 대비 주도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공천을 앞두고 주도권을 한 위원장에게 더 쏠릴 가능성이 크다. 왜? 결국 공천은 비대위원장이 키를 쥐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여권 내 권력의 무게추가 윤 대통령에게서 미래 권력으로, 미래 권력 여기서 뭐겠습니까? 한 위원장이겠죠. 미래 권력으로 기우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그리고 요 다음 이 단어가 눈에 띕니다. 야당에서는 레임덕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러분, 이 레임덕이라는 건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의 야당 입장에서는 이라는 분석으로요, 레임덕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분위기가 경향신문을 통해서 전해졌네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한 발 빠져나와서 보자고요. 사과하고 폴더 인사하고 요걸 떠나서 여기서 더 강해진 게 무엇인가? 이 갈등 전면전과 화해 국면까지 지금 여러분들 인식에도, 저희 보도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뭐가 더 강해졌습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는 건드리면 대통령이 정말 화가 나는구나. 오랜 이른바 우정을 쌓았던 아끼는 후배라는 이 사람까지 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구나 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거죠.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덮은 명품백 사과론, 여권 내 김건희 성역화는 대래 공고해져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갈등 원인이 된 김건희 여사 성역화는 여권 내에서 더 강화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영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윤 대통령 영린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거는 안 해야겠다. 사과를 해야 된다. 아니다. 몰카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거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된다 등등의 논의 자체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른바 쫄 수도 있다는 거죠,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라는 한 위원장을 내치려 할 만큼 김 여사에 관한 언급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국민의힘에서 작아지는 분위기다. 여러분, 이 윤 대통령의 민감도가 여기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민감해하는지가 확인됐다는 겁니다.